안녕하세요. 얼굴 괜찮겠어요? 어제 네. 밤새셨어요? 아니요. 그럼요. 보도블록이랑 17대1로 싸우다가 아, 진짜? 지금, 저 이 카메라로 봐갖고 자세히 못 봤어요. 괜찮겠죠? 와, 얼굴 안 보이게 할까요? 아니요. 보여도 되는데 이런 걸 주의시키면 되잖아요. 길 갈 때 조심하시라고. 찍어도 괜찮아요. 아니, 어쩌다 보셨어요. 일단 부부싸움은 아닌 걸로. 너무 아프셨겠는데요? 괜찮아요. 근데 너무 신나게 신나서 요즘 너무 신나 했더니 저 좀 자제하라고 이렇게 천천히 하라고 그런 일이 있나 봐요. 네. 저녁 때 오셨어요? 네, 밤에 집에 들어가다가 수업 마치고 집에 들어가다가 원래 안 다니던 길인데 거기에 자동차 스토퍼 있잖아요. 자동차 세우면 스토퍼 있잖아요. 거기 옆에 넘어져가지고. 다들 조심하세요. 50대가 넘어가면 아무래도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 걸을 때 천천히 걷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전시는 준비해야 되니까. 공간이 넓어서. 공간이 너무 괜찮죠. 네. 그리고 저기 안쪽에 강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네, 그렇고 여기 카페에서도 있고, 이번에 제가 그냥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약간 참여형 전시거든요. 그래서 제 거 라나둘스 인형을 뜨시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커피만 한 잔 구입하시면 저기 카페에 앉아서 3, 4, 5 모여서 다 같이 라나둘스 인형 완성하는 그런 워크숍을 할 거예요. 그거는 상시로 진행하니까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어요. 공방은 어떻게 하시고요? 이 전시 기간이 2주거든요. 2주 동안은 제가 계속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가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해서 그 이후에 5시 이후에 제 공방을 구경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 공방으로 가셔가지고 같이 또 다른 얘기를 할 거고요.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재밌어요. 요즘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혼자 작업을 했다면 올해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셨거든요.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라나둘스가 누구나 쉽고 예쁘게 만드는 손뜨개 인형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더 이상 제 인형이 쉬운 인형이 아니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클래스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인형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하는 게 너무 저도 힐링이 되고 해서 이제 제가 올해부터 다른게 한 게 행복을 만드는 라나둘스 창작연구소 해서 여기 크래프팅 라나둘스 크리에이팅 해피니스 이렇게 모토를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더 많아진 거예요. 단순히 인형을 만들고 창작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벗어나서 이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힐링을 하고 나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 힐링해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또 다른 길을 열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 같은 것도 생겼고요. 그랬는데 이 공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올해 저한테 온 선물 같은 한 해예요. 이야기가 있는 벽이에요. 제가 작년 겨울에 창선단 갤러리에서 처음 선보인 작품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작은 인형들을 모아서 100개의 캔버스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얘들은 여기저기 바뀌어서 순서 없이 그냥 나열을 한 건데 100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얘들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얘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바늘 인형 처음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시도했던 인형들,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얘는 단지 우유, 그리고 얘는 제 첫 번째 책에 나왔던 표지 모델들이에요. 얘랑 한 명이 더 있는데 그런 식으로 100가지의 이야기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시에 오시면은 저를 붙잡고 얘 이야기 들려주세요, 얘 이야기도 궁금해요 이러면은 제가 다 하나씩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전시에 오세요. 전시 어디에서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시는 여기는 상생마을 복합
커뮤니티 센터 꿈터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인천시 서구 율도로 16번길 18입니다. 주소는 그렇고 이곳이 여러 가지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곳이에요. 여기 지하 주차장이 있으니까 아주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차가 있으신 분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오시면 되고요. 6월 2일 월요일부터 6월 14일 토요일까지 하는데 중간에 빨간 날들이 많이 있어요. 임시공휴일도 있고 6월 6일도 쉬는 날이고 일요일도 쉬는 날인데 빨간 날은 다 쉴 거예요. 저도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날 빼고 다른 날 오셔서 하시면 되고 시간은 10시부터 5시까지예요. 그때 오시면 여기 커피 되게 저렴하거든요. 커피를 주문하시면 제가 이제 그동안 집에서 뜨다가만 라나돌스 인형들을 가지고 오시면 제가 같이 완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편안하게 카페에 앉아서 저랑 같이 얘기도 하고 인형 얘기도 하고 본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라나돌스 전시를 체험 전시로 즐겨보세요. 정확한 이름은 상생마을 꿈터라는 곳이에요. 잠시만요. 저 이사장님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사장님이 이 공간을 소개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굴뚝. 저 공장이 있는데 예전에 여기는 굉장히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카시아 꽃냄새가 막 진동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게 올라온 거예요. 저게 SK 인천 석유화학인데 우리나라 최대의 화학 공장이에요. 그리고 저 굴뚝하고 여기 신강 아파트하고의 이 사이는 200m도 안 돼요. 이게 저기 석유화학 공장의 파라자일렌인데 파라자일렌이 뭐냐면 벤젠, 톨루엔, 자일렌 1급 발암물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 발암물질을 생산하니까 자연히 일로 나오겠죠. 그래서 동네가 뒤집어졌어요. 원래는 저기가 여기 보시면 원래 이게 벚꽃동산이었어요. 그걸 다 뭉개버리고 SK가 저렇게 지은 거죠. 이 마을은 한 40년 전에 저 공장이 SK가 지금 생긴 건 아니에요. 한 40년 전에 유니언 오일이라고 영국 회사가 정유회사였죠. 쭉 북한으로 가면은 원유 정박선이 들어오고 거길 통해서 원유가 들어와서 이제는 정유를 해서 나가는 건데 그 정유된 찌꺼기를 한 번 더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파라젤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쓰기 좋죠. 플라스틱 막 나오고 뭐 페트병도 나오고 이래 좋은데 결국은 그걸 만들어내는 이 공장이 옆에 있으면서 주민들은 피해가 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기 위에 보면은 저기 도로에 나가서 들어놓고 막 이거를 한 몇 년을 했죠. 동네는 망가지고 그러니까는 한번 다 살려보자라고 해서 받은 게 도시재생 카드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카드를 한번 도시재생을 해서 동네를 살려봐라. 그래갖고 저는 국토부에다 사업 계획서를 올리고 200억 사업비를 갖고 왔어요. 근데 200억 사업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땅 사기도 힘들었죠. 근데 이 부지가 3,000평인데 이걸 들여다봤어요. 저희가요. SK하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별의별 일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단체 소송도 들어가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그때 이 사업비는 갖고 왔는데 땅 조금 사다 보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길 들여다보니까 정부 땅, 정부 소유가 있었고 SK 소유 땅이 있었고 개인 소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SK 인천 석유화학 소유 땅이 있었어요. 320억. 그거를 우리 쇼당 쳤죠. 기부채나 받은 거죠. 그래서 공유주를 만들어 놓고 여기 이 건물은 82억, 건축비 82억 들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도 없어서 밑에 주차장도 만들고 주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행사 같은 거나 뭐 와서 쉴 수 있는 저기 뒤에 보시면 어르신들 나와서 산책하고 계시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3개가 더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는 저희가 다 함께 돌봄 센터 보건복지부 정책 갖고 와서 지금 구도심에 유일하게 인천에서 유일하게 구도심에 지금 운영 아주 잘하고 있는 본보기로 돼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좋아하는 두 번째 건물은 완전히 갤러리를 만들어서 그 전시가 필요한 신진 작가들한테 무료 대관해주고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랑방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고 저 위에 보시면은 지금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르신 유치원, 노치원을 8월 1일 오픈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 요양사도 있고 방문 요양도 하고 치매 등급 상담한다는 이 재가복지 사업을 저는 추진하고 있죠. 현재는 방문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것도 많이 팔았어요. 이 책이 제가 제일 많이 판 건데 이거는 혼자 해서 한 2,000권 정도 팔았어요. 누적. 여기는 저희가 이제는 카페인데 특화된 카페예요. 쿠킹 클래스도 하고 여기서 북콘서트도 하고 커피 가격이 고무줄이에요. 그때는 10,000원일 때도 있고 북콘서트 할 때는 약간의 케이터링 해주고 그리고 또 요런 1,000원짜리 커피도 있고 바깥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방 커피도 있고 여기서 이제는 많은 수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클래스룸이에요. 여기서 이제는 그 쿠킹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요거는 우리가 이제는 그 어르신들 그 미술 교육 시킬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안에서 단순하게 이거예요. 내가 꽃꽂이 강사인데 장소가 없어. 수강생들이 있고 여기 와서 하시라. 여기 와서 하시고 커피는 여기서 드시라. 그런 개념이에요. 전시 계획서를 보내보래요. 그래서 이메일로 제가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없으신가 보다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여기 공간이 비었으니 그동안은 전시하고 있어서 연락을 못했다. 공간이 비었으니 지금 와서 해볼 수 있겠냐. 그래서 너무 좋죠 하고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공간 말고 저 아래쪽에 공간이 또 2호 공방이 있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단독 갤러리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도 같이 꾸며달라고 하셔서 갔다가 그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다고 이거를 나 혼자 쓸 게 아니라 많은 분들하고 쉐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동안 핸드메이드 페어나 이런 데서 만난 작가님들이 다 지방에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오시라고 하면 숙박료 내야 되지, 체류하는 동안 비용이 들지,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공방을 보고 나서 다시 제 공방으로 돌아와서 앉아 있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당장 다시 내려와서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려도 되냐고.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어서 그거를 제 공방 다락방에서 작가님들을 불러다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여기서 제가 그걸 펼쳐도 되겠냐고 했더니 다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사장님 집 위층에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한 달 살이 하러 섬에 안 가도 되고 그냥 지하철 타고 와서 작가님들이 한 달 살이 하면서 이 동네에서 공원 산책도 하시고 영감도 받고 자기 전시도 그 공간에서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세미나실이 있어요. 거기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팔로워들이랑 같이 세미나도 하고 그런 공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작가님들한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 여기서 뭔가 신나는 일을 꾸미고 있는데 같이 동참하면 좋겠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많이 모이시면 여기가 주민들을 위한 축제도 되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큰 계획을 세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아주 미미하지만 제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든 말을 먼저 해요. 말이 씨가 된다는 힘을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공간에서 제가 전시를 하게 된 것도 씨를 뿌리다 보니 싹이 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름드리 나무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경험은 남으니까. 그래서 다른 작가님들도 좀 오셔서 이런 공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막 꿈에 부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애기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파야 되지 않겠니? 지금 있는 우물도 잘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우리 애기 아빠한테 뭐라고 받아쳤냐면 여보, 우물을 파다 보니 호수가 되었어. 근데 그 호수가 바다로 흘러가더라 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한 우물을 깊게 팠지만 그게 호수가 될 수도 있고 우물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다까지 뻗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물에서 멈출 수도 있고 우물한 개구리가 돼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창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넓게 내가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는 요것만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내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자기의 가능성을 닫아주지 말고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좋아하는 스탠딩 에그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에그님이 하시는 화요일마다 하시는 라이브가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하는 6시 반에 거기에서 그 책 소개를 해주셨어요. 지난번에 이번에도 좋은 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보이시죠 이거?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모든 창작자들한테 너무너무 유용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한 약간 지침서 같은 그런 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책을 만난 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에서 첫 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예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술을 만들 수밖에 없는 멋진 상태에 놓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게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씀인가 봐요. 근데 이 말이 정말 너무 와닿더라고요. 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손뜨개 인형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많이 용기를 얻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창작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인생에서 한 가지 길만 가고 있다가 약간 좌절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게 빠지신 분들한테 이 책을 너무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쿨렐레 속 행복이라고 네이버에서 가장 큰 동호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매년 우쿨렐레 페스티벌을 해요. 근데 2회 때인가 페스티벌을 하는데 어디 난지공원에서 했나 그랬는데 그 공간에 가면 그 동호회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화면상에서 봤던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먼저 소개를 하기 전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아, 그 사람들한테 이름표를 달아주자. 내가 보기 좋게,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게. 그래서 종이를 잔뜩 들고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에다가 다 펀치로 뚫고 이렇게 펀치로 뚫고 끈을 달아가지고 이름표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름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펜도 다 들고 다니면서.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혹시 닉네임이 있으세요? 저요? 네. 써니? 써니 이렇게 하고요. 써니는 햇볕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약간 우리 바닷가에 있는 써니로 합시다. 그러면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맞게 지금 좀 허접하지만 재밌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달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써니구나. 누가 봐도. 그리고 저도 라나라고 달고 있고. 그래서 그때 추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그 참여형 그 전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드리고 아, 옆 사람 누구지? 내가 혹시 SNS에서 봤던 사람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 제가 써니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빨간색이 하나 포인트로 들어가면 좋겠다. 어디다 넣지? 배를 하나 그릴까? 여기다 배를 하나 그립시다. 이러다가 망치면 어쩔 수 없어요. 배를 하나 그려서 약간 배라기보다는 그 부표 같은 거 있죠.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부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써니님은 이 바닷가에 부표 같은 존재.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